안녕하세요. 묘목을 심어야 될 계절이 왔습니다. 혹은 오고 있지요.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땅이 녹기만 하면, 녹기도 전에 일단은 묘목상에 가서 묘목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장점도 있어요. 뭐가 장점이 있느냐? 특묘가 있고, 상묘가 있고, 중묘, 하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굴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기 전에 같은 특묘에서도 미리 가면 내가 골라올 수가 있죠. 근데 늦게 가면 특묘가 약간 이렇게 생각만큼 안 나왔어? 그럼 상묘를 특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남아있는 거가 좋은 특은 다 빠지고 그 다음 것들이 남아있을 때 그게 그 다음으로 좋은 것들이니까 이걸 특이라고 해도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참깨나 팥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산과 한국산을 그 하나만 있을 때에는 이게 한국산이겠거니 싶은데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구분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묘목을 일찍 가질러 가는 거는 중요한데 가질러 가서 묘목을 싣고 와서 보관을 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식을 하거나 저온 창고에 넣어두거나 일본 사람들처럼 곧 심을 거면 흐르는 개울물에다가 나무 전체를 아예 담궈버리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한국은 그냥 갖고 오면 그 한 2, 3일 내로 거의 다 심어버리죠. 심는 데는 또 이러한 이유가 있죠. 나무가 나중에 발화를 안 하거나 혹은 발화는 했는데 고사가 진행되었을 때에 갖고 가셔서 금방 심었어요 라고 했을 때 아우 그럼 사람 사가지고 맞춰놓고 구덩이도 다 파놨었고 지주랑 물시설 잘 되어 있고 심고 나서 물 충분히 줬고 잘 키웠지 라고 하려면 빨리 심어야지 갖고 간 다음에 한 2주쯤 뒤에 심었다라고 하면 그럼 그 사이에 어디다 보관했는데요. 그럼 그늘진 응달에다가 뿌리에다가 물 뿌리고 거적대게 해놓고 하는데 그 그늘진 응달이 영하 한 5도도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20도도 올라갈 수도 있는 3월에도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심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고 계신데 그러면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어찌됐든 나무를 잘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어요. 뭐가 변하느냐 하면 포트묘라는 거를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면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 한 90cm 이내에 이제 작은 묘목을 파는 거죠. 그래서 시세로 한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에 거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판매하는 묘목상이나 소비자나 만족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걸 권하지는 않았어요. 왜 권하지 않았냐 하면 이거를 잘 키우는 게 어려워요, 농가가. 왜 어렵냐면 고추 포트묘 같은 것처럼 어리기 때문에 비닐을 깔고 주변에 잡초랑 경쟁하지 않고 뿌리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관수를 잘 하면서 햇볕도 좀 조절을 해주고 양분이 끊이지 않게 한 번도 순이 멎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농가가 돈도 안 나오는 나무에다가 이 조그만 거 이거 회초리 같은 거 심어가지고 이걸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장점이 있느냐? 생사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거를 보급을 하는데 우리가 고추 포트묘를 갖고 와가지고 뭐 심었어. 36구짜리를 심었어. 거의 다 살잖아요. 왜? 뿌리가 크게 파손이 안 되고 살아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근데 묘목이라는 거는
이파리가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겨울을 난 거예요. 그리고 갖고 가서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심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과정을 서로가 검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묘 쪽으로 외국에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일부가, 극히 일부가, 예, 뉴질랜드나 이런 데서 일부가 하고 있고, 한국은 뭐를 해도 진짜 막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하거든요. 한국은 그게 좀 더 빨리 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했을 때에 그런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아직 변하진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 포트묘가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으니까 어쨌든 포트묘 가기 전에 지금은 이제 그 중간 단계다라고 보면 우리가 묘목, 일년생 묘목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접붙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뭐 특묘든 뭐든 갖고 왔는데 이 나무에 동서남북 남쪽까지가 많이 나왔니 더 잘 자랐니 어쩌니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스콜라고 하는 일소 피해가 생겨요. 뭐가? 방향이 바뀌면 어떤?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일본에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운전자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측에서 주행을 하는데 일본은 이게 아니야. 반대잖아요. 이쪽에서 주행을 한다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쪽에서 주행을 하는데 이래서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여기서 우회전을 하다가 3차선에서 오는 차랑 박아가지고 일본은 보통 우회전 좌회전이 도시가 아닌 다음에는 도쿄에서부터 운전을 하고 갔지만 도시에는 신호가 있고 그 아닌 다음에는 신호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중앙선이라는 개념이 흰색이고 아무 때나 넘어갈 수 있는 게 중앙선이에요. 좌우지간에 뭔가 방향이 바뀌면 어색할 수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어린 묘목이 1년 동안 성장을 하면서 햇볕을 많이 보는 남쪽은 조직이 어떨까요? 약간 느슨하기도 하고 잘 자라가지고 느슨하기도 하고 양분을 많이 저장하지 못해서 약할 수도 있고 왜? 이게 뭐 가지를 단단히 만드는 게 아니고 남쪽에서는 쑥쑥 뻗어나가야 되니까 가지가 무성해지다 보니 이쪽 가지의 주간 쪽으로는 가지가 얇아지기도 하고 왜? 가지가 끝으로만 성장을 하니까 양분 안 보내고 지가 살겠다고 이렇게 살던 애들을 갑자기 우리가 심을 때 동서남북을 뒤집어서 심어버리면 상전벽해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밤 선생님들이 주무시는데 머리의 방향을 평상시와 반대로 하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예, 문짝을 못 찾을 수도 있다니까는요. 스위치를 못 찾아요. 이거 물 쟁반에다가 이렇게 떠놓은 거 발로 밟을 수도 있고요. 옆에서 같이 주무시고 있던 마나님을 밟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평상시와 완전히 반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선생님들이 심을 때 그러면 동서남북을 맞춰서 심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나무를 잘라볼까? 나이테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나이테가 자 나이테가 막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럼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겠어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겠어요? 동과 서는 잘 모르더라도 남과 북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그 생각을 선생님들 장담하실 수 있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틀릴 확률이 99.99%라는 거를. 10,000명 중에 한 명이 맞힐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찍으면 맞히는 거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나이테가 이쪽 간격이 넓잖아. 이게 남쪽이라니까. 이게 동남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나무가 옆으로 자랐어. 이렇게 지금 옆으로 자라 있잖아요. 이 옆으로 자란 거를 이렇게 잘랐어. 이게 태양이 아니고 나무 자른 거야.
그러면 이게 중력 방향이 있으니까는 나이테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는 크고 위로는 촘촘하고 이럴까요? 집에 톱이 있잖아요. 전동가위 있지 않습니까? 잘라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과거에 누군가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말로 내뱉은 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고착화가 되면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뭐 그러고 산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잘못된 지식이 뇌에 박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동서남북을 찾아내느냐. 그거를 찾아야 내가 민가 혹은 도로 이런 데 쪽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 거 아니냐. 남쪽으로 가야겠다.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그러면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서 남쪽으로 가느냐. 뭐 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자고요. 예. 엔진 톱을. 그래서 한 30년쯤 된 나무들을 야, 베봐, 베봐, 베봐. 그래서 나무에 그루터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루터기에 이제 나무테 모양을 보고 찾아낼 수 있느냐를 검증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벌목을 한 곳에서, 벌목을 한 곳에서 나무의 나이테의 모습을 수천 개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무가, 나이테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동쪽이나 남쪽은 간격이 넓고 서쪽이나 북쪽은 간격이 좁다라는 가정이 성립이 되면 우리가 방위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죠. 택도 없는 소리. 예, 택도 없는 소리라는 게 논문으로 증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테를 보고 알 수는 없고 이런 거를 보고 알 수는 있죠. 개울이나 이런 게 없는 조건이다라고 하면 이끼나 그름병이나 이런 것들이 서쪽과 북쪽에는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동쪽과 남쪽에는 약간 하얗거나 밝은 색의 수피를 가진 털이나 표피 조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묘목상들이 어디가 남쪽이었는지를 표시를 해주면 그걸 남쪽으로 해서 심으면 되잖아요. 대부분의 한국이 남북 방향으로 심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봤어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마 어딘가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심었던 방위대로 나무를 옮겨 심는 경우가 있는데 고가의 나무, 지킬 만한 보호수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전정해가지고 분 떠서 옮겨 심을 때 방위까지 계산을 하는데 묘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방위를 표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묘목이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 걸 구매해서 심으셔야지. 그리고 묘목을 사러 가실 때 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마디씩 하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 굴치하기 전에 어디가 남쪽인지 이거 표시 좀 해놓으라고. 자꾸 한 명, 두 명, 10명, 열댓 명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해야 아, 하면서 표시를 하지. 그냥 저 혼자만 얘기해가지고는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묘목 사러 가면 그냥 이렇게 한번 자 따라서 중얼거려 보세요. 이건 뭐 동서남북 표시도 안 돼 있어 묘목이. 어때요? 묘목업자가 이건 뭔 이건 무슨 귀신 씨느라 까먹는 소리야 뭐 이러면서 누가 묘목에 동서남북을 표시해서 파냐고 그런 나라가 그런 묘목상이 어딨냐고 한국에 이러면 돈 내게 할래요? 그래요. 예. 뭐 한 1,000만 원 내게 하실래요? 그런 묘목상이 있다니까요. 하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 자, 묘목의 동서남북을 표시하면 뭐가 좋으냐? 나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나무의 특성에 맞춰서
자라왔던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잘 심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태양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거꾸로 잡을까?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